그 한 20년 전인가 이은희 박사님이 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를 제가 읽어보면서 아, 그 제가 여기다 소개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거기에 소개된 것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개 이 정도 소개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그것들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조선의 역법 그런 중에 이제 유명한 것 하나를 대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칠정산 내편과 외편이 되겠죠. 그 이순지와 김담이 세종의 명으로 왕의 수시력과 회의력을 해설하여 1444년에 편찬한 천문역법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아, 일행제율 그래갖고 이제 일주는 일만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제 보이고 세실은 365만 2,425분 이렇게 돼 있는 것 이렇게 전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정산 내편에 나오는 그, 그 뭐야 그럴까 이제 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수들을 표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에 이게 이제 세종조처에 이제 그 간행된 역법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순지하고 김담은 중국의 역법 고유의 역법인 수시력하고 그다음에 서양의 역법인 회의력을 갖다가 둘을 전부 다 섭렵한 분이라서 혹시 그 어떤 그 두 개의 어떤 비교 사이에 어떤 그 관련성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찾아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걸 어디다 혹시 적어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제가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초유의라는 책이 있는데 1653년부터 이제 시한역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다 그랬는데 이제 굉장히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시한역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계산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들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허원이 이제 어, 세초유의라는 책을 써갖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소개를 하게 되는데 1653년도부터 사용을 했다가 1710년이나 돼갖고 이게 거의 뭐 5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시현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책을 쓴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데 이제 세초의 책을 보면은 청해 시현역인 숭정역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양 신법역서라고 돼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역자 대신 산자를 써서 이제 신법 산서라고 내용을 정리한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매뉴얼식으로 태양의 운행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또 달의 운행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식으로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철종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시언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알다시피 역상고성이나 역상고성 후편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잘 숙지를 해서 그것들을 잘 이해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에 그 역상고성에 역상고성 후편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리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아, 그 발표해준 이제 시연기원한 책이 있는데 그 남병길이 이제 그 쓴 시연기호는 2년 뒤에 남병철이 쓴 이제 추보 속해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추보 속해에는 내용하고 제가 그 거의 그 태양 쪽에서는 거의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추보 속해에서는 이제 중국의 강신수가 쓴 추보 법회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추보 법회에 있는 내용이 거의 역상고성 후편에 있는 내용과 많이 흡사하고, 물론 거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또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예, 유도되는, 유도해서 그 구하는 어떤 그런 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병철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태양 쪽을 봤을 때에는 거의 동일한 것을 갖다가 제가 그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추보 첨예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이제 아마 1961년에 남병길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쓴 이제 간편책 같은데 그래서 여기 그 일전의 내용을 보면은 거의 아주 간장히 일전 그래갖고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똑같이 앞에 있는 세초유의나 그다음에 그 시연기호나 그다음에 나중에 추보 속해나 그 일전의 내용에 따라서 다루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써져 있고 이거를 이제 그 해석한 것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뭐 연금표라든가 추세 평행표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기 태양 규수표라든가 이건 전부 숭정역세에서는 숭정역세에 나오는 일전연금표. 아니, 저기 세초유의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연기호에 들어가면 이제 역상호동 후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그 표를 갖다가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항성표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거의 동일해서 이따가 그 숭정역서를 좀 소개를 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처유의에 나오는 그 일전의 순서를 보면은 숭정역서에 나오는 일전의 순서하고 거의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대강 그려서 나중에 그 동지로부터 T일 후에 그 태양의 경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알아내는 것이었는데 거의 똑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근일점 이동을 갖다가 45초를 그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수도에서는 별자리 위치에 있는 그 세차 운동에 의한 것은 매년 51초씩 보정을 해서 이건 아마 그 거의 비슷하게 맨날 51초나 또는 52초 이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행하고의 그 차인 가감차 요거는 재밌게도 숭정역서에 나오는 일점표를 이제 그 가감차표를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이제 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이콘트 모델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계산한 것을 여기에 이제 그 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퀀트라는 말을 그 강민용 박사하고 저하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 말에 없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아, 등속 편심 모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편심에서 어느 한쪽이 이제 아, 그 거기서 등속 운동을 하는 그러한 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등속 편심 모델이라고 좀 쓰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는 이제 당분간 이콘트라는 말 대신에 등속 편심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등속 편심 모델에 의해서 계산한 것을 썼고 아, 그 숭정역서 숭정역서에 나오는 저기 숭정역서 신법 산서에 나오는 이제 그 이콘트 모델을 의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는 방법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숭정역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재밌게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모든 모델을 갖다가 아니, 이론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이런 20모델 또 어떤 분은 이제 편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예, 이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예, 이론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신법 산서에 가면은 이제 등속 편심 모델을 사용을 해갖고 여기가 이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게 보통 이제 타원 궤도에서는 이제 이센트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포커스가 있는 곳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 각이 뭐를 이루냐면 평균 운동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그래서 바로 이제 편심에서 등속 운동을 한다 그래서 등속 편심 모델이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 이 궤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신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 중심에서 저 먼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도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원 운동 궤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세초 이후에는 균시차 곡선이 나오는데 이 균시차 곡선 나오는 균시차의 값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순경력 순경역사에 나오는 그 값들을 갖다가 반올림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찍으면 조금 값들이 커진 것을 좀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똑같은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36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출 시각하고 일몰 시간을 계산해 놓은 걸 거기 세초 위에 나오는 걸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저는 이제 이게 비교를 위해서 우리 한양의 고도가 이제 30도 얼마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최고원 박사가 이게 저기 36도로 쓴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 제가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이해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도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거기다 갖다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상고성에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볼륨 모델을 이제 이론편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걸 갖고 이제 이용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모델, 이 점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20모델인데, 20모델하고 볼륨 모델하고는 똑같은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프톨레미가 쓴 알마게스트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가감차를 계산할 때는 여기다 이제 주전원을 하나 더 더해서 이제 볼륨, 균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를 다 이용을 해갖고 나타난 그런 곡선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점선이 이렇게 요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점선이 어디로 가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조금 그 그림을 다시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걸 갖고 이제 가감차를 계산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균륜 모델을 이용해서 과감차를 계산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등속 편심 모델을 갖고 과감차를 계산한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모델에 따른 이제 그 가감차를 갖다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이게 이제 제가 이 가감차로 가로를 치고 영축차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그 칠정선 네 편을 보니까 가감차의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 가감차의 의미가 태양의 영축차하고 달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빠르고 느리게 가는 그거 지질 이런 거요? 지질차인가? 그거하고 두 개를 이제 그 서로 빼주고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가감차였었던 것 같고, 거기서는 이제 영축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이게 그쪽을 공부한 사람은 가감차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숭령역서나 이쪽에 이제 시언역에 보면 이걸 가감차라고 또 표현을 해갖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20모델이나 편신 모델은 요 Q 값이 이 가감차인데, 탄젠트 Q가 1-2 코사인 M, 2 사인 M. 그래서 요 2가 실은 그 중심차, 그러니까 지구하고 이제 그 원운동의 중심, 그거에 이제 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균륜 모델에 가면 여기 2가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균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상고송에서는 이제 균륜 모델을 썼고, 20 모델에서는 알마게스나 7.3 외편이나 뭐 숭정역서, 일전역지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재밌게도 이제 등속 편신 모델을 가게 되면 이 1 대신에 잘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자승이 되게 작으면 요거하고 여기에 이제 1이 되겠죠. 스퀘어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이. 그래서 요거하고 거의 같아 갖고요. 이게 뭐 그 차이가 요거 때문에 차이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속 편신 모델하고 균륜 모델은 거의 비슷하게 값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서양 신법 역서에는 이제 그 일전법, 아까 일전역지라고 제가 쓴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이론 편에서는 이걸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표에는 이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이제 그 차이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타원 모델에서는 이제 당연히 타원 개각이라는 걸 듣고 해서 두 배를 하면은 이게 작은 값이기 때문에 두 배를 하면은 바로 균륜 모델의 요거하고 비슷해지겠죠. 두 배 하게 되면 이게 Q가 두 배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타원 차각, 여기 세타하고 M의 그 차이, 요걸 갖다가 보송해주는. 그래서 타원 모델은 이제 균륜 모델이나 등속 편신 모델에서 계산한 것보다 그 가감차의 값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역상고송 후편 혹은 추보 첨례, 시흥기호, 추보 속해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사용했다는 걸 갖다가 그래서 네 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에 의해서 나타난 가감차의 값들이 어떻게 계산됐나를 볼 수가 있고, 아, 그, 태양의 운동에서 그 프로세스는 똑같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숫자들만 조금씩 상수값이 달라지고, 가감차가 어떤 걸 사용했느냐가 달라지는 것 이외에는 그 순서는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까 이제 여기 세초유의에서 숭정역수에 나오는 계산하고 세초유의에 나오는 계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실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제, 역법 체계에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요 상수의 값이 달라질 것이고, 근일점 이동에 대한 값이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감차표에 나타난 요거에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자리 위치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도 어떤 때는 51초, 어떤 때는 52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계산의 순서는 뭐 뒤로 가나,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는 거나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역상고성에서는 이제 그 지방경찰을 계산을 이제 숭정역서에서도 했지만 지방경찰을 갖다가 이제 관측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근지점 거리나 중간 거리나 원지점 거리를 이용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드라이브해서 이제 한 3분 정도 되는 걸 갖다가 그 최대가 3분 정도 되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요 1142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이제 되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책에서부터 온 것을 알고 있고, 요 1142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태양까지의 거리가 지구 반경의 이제 1142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 굉장히 짧게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경차가 이렇게 되고, 또 역상고성에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실제로 관측에 의해서 구했다 하는 걸 이그젠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이걸 읽으면서 데이터를 너무 많이 보정한 것이 아닌가, 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어떻든 조금 근지점 거리, 원지점 거리일 때, 또 중간 거리일 때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한 3분 정도로 사용을 했다 하는 거 나오고요. 잘 알겠지만은 지방경차가 그렇기 때문에 청문기차도 여기 지금 까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하고는 처음에 이제 그 각도가 적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가 나중에 각도가 크게 되면 굉장히 크게 많이 보정이 되고 어느 정도 각도가 커지면은 또 다시 너무 적어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카시니가 이제 계산한 역상고성 후편에 가서 비교를 해보면 주황색으로 그려진 것이 이제 역상고성 후편의 값이고 근데 실제 값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그 숭정역서에서는 숭정역서에서는 이 값이 T코의 값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 역상고성에 가면은 이 값도 이제 그 계산에 의해서 관측과 계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앞에 지방경차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몽기차의 값도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상고성 후편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타원으로 계산이 되면서 타원의 한 포커스에 지구가 있고 그 이제 사이에 가감차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감차를 구하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면적을 구하기 이각구적법, 면적을 가지고 각도 구하기 이적구각법, 면적을 빌려 면적 구하기 차적구적법,
각도를 빌려 각도 구하기, 착각구각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각구적법을 갖다가 쭉 계산을 해보면 케플러 방정식이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면적 속도를 가지고 각도 구하기를 쭉 해보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적 구적법은 기하학적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구해서 우리가 이제 요 가감차를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냐면 요 케플러 방정식 위에 있는 것하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용을 해갖고 두 개를 갖다가 서로 합쳐서 현대적인 뉴턴 해법으로 그 가감차를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걸 갖다가 그 차적 구조법에서 기하학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 방정식의 뉴턴 해법이다. 저는 이렇게 적고, 물론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같이 애드해서 뉴턴 해법을 쓰면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각구각법은 타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타원 차각. 뭐 타원 개각은 아까 그 균륜 모델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타원 차각은 그것 타원이기 때문에, 원이 아니고 타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그 각도를 만큼을 갖다가 보정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차적구조법인데, 이게 이제 항상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의 10분 단위로 그 표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각구각법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계산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상고성 후편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차각구각법으로 이제 그거를 구해라고 이제 구해놓은 거를 갖다가 쓰게끔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그 기하학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뉴턴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카시니가 화성의 충해 위치에 있을 때 파리와 이제 프랑스령 기아나 수도 카이엔에서 관측한 걸 갖고 화성의 것을 갖고 이제 그 관측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그 이제 그 화성 파리하고 그 수도 여기 기아나에 있는 카이엔 여기는 경도상으로는 굉장히 다른 위치죠. 그래서 경도상으로 다르지만은 그 파리에서 관측하기 전에 카이엔에서 관측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파리에서 관측한 후에 다시 카이엔에서 관측한 거 사이에 이제 24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카이엔에서 관측한 것이 24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갖고 이제 마치 파리에 있는 정도의 카이엔이 있다고 생각해서 관측한 것으로 보정을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충해 위치에 있는 화성의 이제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화성의 충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이제 대강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요 화성의 충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시차가 25초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충에 위치해 있을 때 태양과 까지의 거리와 화성이 충에 있을 때의 거리가 비례를 이용을 해갖고 태양까지의 최대 그 시차가 10초 정도 된다는 걸 갖다가 알아내게 되고,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이제 옛날에 1142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2만 얼마 정도 되는 현대 값과 거의 비슷한 값을 갖다가 얻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태양까지의 그 거리를 갖다가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저는 옛날에 에드먼드 헨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보다 먼저 그 카시니가 이거를 갖다가 알아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굴절은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입사각하고, 그 다음에 반사각이 해서 서로 일정한 그 스넬 법칙을 이룬다는 걸 갖다 이용을 해갖고, 대기의 두께가 얼마이기 때문에 대기의 굴절률이 얼마다 하는 걸 계산을 해갖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대기 굴절을 하는 카시니 방법으로 해서 그러니까 청몽기차를 이제 구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아, 그 역상고동 후편의 그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현대값하고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이제 아까 여기 나타난 이제 3분이 아니고 10초 정도밖에 안 되고 지방경차가 태양의 경우, 그다음에 이제 청몽기차도 거의 이제 그 현대카하고 비슷해졌기 때문에 카시니는 이걸 이용으로 해서 이제 모든 그 관측을 갖다가 다 수정을 하고, 그 관측으로부터 이제 황도하고 적도 사이의 그 사이각이 얼마가 되는가를 갖다가 그때 당시의 값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고, 모든 관측들 갖다가 수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상고성 후편이나 어, 역상고성이나 다 이제 어, 이제 그 태양의 실행을 구하는 건 같은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역상고성 후편에 나오는 거를 갖다가 제가 이제 계산식으로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중적분이다, 통적분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이제 그 동지로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그 기간을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요 밑에 이제 뭐 연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전부 이제 간지를 갖다가 여기 간질 뭐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간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제 연근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일 계산하는 것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근지점에 저기 계산하는 게 이제 그 역상고성 후편에 가게 되면은 62.9975, 63초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균수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타원 계각하고 타원 차각을 갖다가 계산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51초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세차를 갖다 황도수금에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조금 디테일할 뿐이지, 세처 유의나 뭐 역상고성이나 역상고성 후편이나 여건이 달라지고 세실이 조금 달라지고 뭐 이런 기응이 달라지고 그런 것뿐이지. 왜냐하면 여건이 달라지면 모든 게 변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상수값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다음에 여기 근지점 이동에 해당하는 값들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최비용이 조금 달라지고 당연히, 왜냐하면 여건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역상고성에는 52초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이제 역상고성 후편이기 때문에 다시 51초로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황도수금을 세차를 수고 속계에서는 52초를 한 거 여기 있죠. 그래서 그 좀 차이가 있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이 경도를 갖다가 메소드는 똑같은 걸 갖다가 볼 수가 있고, 상수의 차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적구조법에 의해서 쭉 하면은 나오는 마지막 요 식이 아까 얘기했던 케플러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용하는 식과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차각구각법은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 다- 여기에 이제 세타 마이너스 m이 타원 차각인데, 하여튼 네, 이 방법에 의해서 여기도 두 배가 된 거는 이제 그 균륜 모델에서의 가감차하고 요 보정을 해준 것과 똑같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거는 이제 다시 그거를 차이를 갖다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이제 오늘 실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칠정산 내편에서 아, 이제 뭐 수시력이나 대통령을 갖다가 이제 음, 그 기본으로 해서 칠정산 내편을 이제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세실 소장의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거기에 반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계산할 때마다 이거는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실은 거의 365.2575분을 그대로 그냥 거의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중은 이제 태양의 허수 6도에서 역온동지 때는 기수 10도인데 이걸 계산해 보면 이제 53초 정도 되는 춘분점 이동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제가 계산으로 이렇게 그 확인을 해봤는데 역시나 여기 세차가 1분 50초인데 이걸 계산하면 53.2491 이렇게 돼갖고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서 이게 그 세차를 갖다가 여기 고려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아, 그 아, 나중에 보면 근점 이동은 이제 고려를 안 했지만 그 별이 이동하는 세차는 고려를 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뭐 다 이제 뭐 그 이제 계산할 때 쓰고 있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뭐 다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영초 축말하나하고 축처 영말하니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추분에서 보통 이제 어, 음, 이렇게 쓸게요. 동지로부터 춘분까지 이렇게 그 거리를 갖다가 이제 88일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지로부터 이제 추분, 그러니까 이제 춘분까지 똑같겠죠. 요 길이가 이제 아까 얘기한 93.7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89일, 뭐 94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냥 예, 89일, 이제 94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요걸 이용을 해갖고 이제 동지점이 이제 근육점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우리 20 모델 비슷하게 이렇게 해갖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 이제 20이 이렇게 되면 요 중심 요 차가 얼마나 되는가를 그냥 계산을 하고 요 가감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도 40분 14초 이렇게 되는데 현재 각도는 이제 2.36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감차는 0.41297인데 물론 이런 얘기는 그 칠정산 내편에는 없습니다만 그냥 현대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0.41297 이렇게 되면 413 정도 되면은 프톨레미가 쓴 것하고 거의 비슷한 그 중심차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가감차의 값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런 것으로 이제 했는데 이걸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선 말고 위에 있는 요 선을 여기에 이제 가감차에 해당하는 그런 값들인데 역시 0. 아까 여기 요 중심차 값을 이용을 해갖고 이제 뭐 20 모델이나 균륜 모델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개 그 차이가, 아, 여기에 이제, 균륜 모델하고 차이, 그 다음에 이제 20모델, 균륜 모델하고 차이, 20모델하고 차이 있지만, 이제 그 차이가 한 6분 정도, 맥시멈 6분 정도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지로부터 이제 저길인데, 이것도 한 6분 내외, 7분, 6.5분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그릴 수가 있는데, 저 맨 위에 나타난 요 값들이 칠정산 4편에 나오는 그 값들이고요. 근데 요 값들은 그 3차식으로 근사한 식으로부터 근사한 식이 이제 그 우리 강민정 박사하고 뭐 한용훈 교수님, 그분 이은희 박사님 계시구나. 여기 저자가 두 분이나 계신데, 거기에 나오는 그 수표하고 그 3차식으로 이제 제공된 그 식하고 해보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모델보다는 어떤 그 관측으로부터의 피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요것과 그다음에 이런 모델로 계산한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6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태양의 그 영축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후대로 가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동지하고 근지점하고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근지점 이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근지점 이동에 따라서 이제 그 값이 조금씩 차이가 날 텐데, 그거를 보정해 주기가, 보정해 주지를 못해서, 초창기에는 아마 칠정선 내편을 쓸 때는 동지하고 근지점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5도 정도 차이가 났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지만, 이제 점점 후대로 가면서, 요 차이가 이제 점점 영축차의 값은 거의 비슷하지만 나중에 적용되는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낮가밤에 거기에 이제 제공된 낮가밤의 길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계산한 거하고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해보면 가장 잘 맞을 때가 이게 황도하고 적도 사이각의 23도 30분 정도 됐을 때 한양이도가 37도 39분 15초일 때 잘 맞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 값이 얼마나냐면 겨우 한 3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그쵸? 거의 뭐 마이너스 3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면은 그 정도 그 값은 굉장히 적다 뭐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황도하고 적도 사이에 그 관계식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황도하고 적도 사이의 그 교각을 거기에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 23도 정도 그 사이각이 23도 정도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그 거의 비슷한 값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내평값하고 계산값하고 그 차이가 최대 6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여기 이제 그 45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이제 고기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애써 줄여볼 수 있지만 되게 23도 값을 사용했다. 근데 이제 재밌게 여기는 23도 30분 값하고 비슷하고, 요거는 이제 요것도 아마 그 관측에 나온 것 이런 계산을 해서 사용한 건 아닌 것 같고 관측에 의해서 된 걸 갖다가 이제 그 사용한 것 같은데 23조 정도 돼서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그 적도 이제 그 28수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수거성 사이의 거리는 적도에서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적도 사이에서의 각도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황덕도율을 이용하고 세차를 이용해서 매년 황도상에서는 달라지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태양
편에 제 첩장에 그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도상에서는 이렇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계산하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렇다. 뭐 이러고 사이각이 어떻다. 이러고 이제 가령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에 이를 황도도 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직선으로 이렇게 거의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균륜 모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 도수 차이로 얼마냐면 0.03도 차이예요. 0.03도 차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죠. 1점 몇 분 차이니까 도수 차이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동지 때에는 조금 더 늦게 저기 돼 있고 하지 때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계산한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다른 거는 거기에 이제 계산이 많이 칠정산 내편에 계산이 많이 나오지만 이 현대의 어떤 그런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는 걸 보여주면서요. 칠성산 내편의 태양편까지의 내용으로 본 이제 수시력은 항성 위치에 대한 세차는 고려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근위점 이동을 고려하지 않은 태양의 영축차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요. 이러한 영축차는 이제 관측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3차원 함수로 피팅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황족도를 사용해서 적정의 환경 변환, 환경의 적정 변환을 고려하였는데 이 비율도 아마 그 관측에 의해서 얻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할 건 다 한 거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서양의 천문학은 했지만 관측에 의해서 해야 될 거는 다 하지. 고려해서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태양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달을 잘 못 봐서 달도 이제 비슷하게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그 태양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도 관측에 의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계산에 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도 일찍 시원역을 도입해서 사용했지만, 사용요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시원역을 처음 사용을 해갖고 이제 세처유일한 책이 같은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거의 50년 이상이 걸린 것을 보면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시원기호나 추보 첨례나 추보 속해 같은 것들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이제 시원역에 대한 역상고성이나 역상고성 후편에 대한 얘기, 또 아마 다른 역법서에 나오는 얘기들을 전부 공부를 해갖고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면 그 중국의 클래시컬한 그렇지만 사용했던 그 수시력 대통령 거기에 있는 것에 가 관측에 의해서 이제 그 할 건 다 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서양에 있는 역법에 나오는 어떤 그 모델에 의한 것을 갖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구면천문학에 해당하는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표 자체를 갖다 그걸로 그 이해하면서 쓱쓱쓱 바꿔서 넣어본 거 더 봤으면은 얼마나 새로운 어떤 역법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하면서 분명히 이순지나 김담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천문학 천재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런 내용이 어디 적혀 있었으면은 혹시 그런 걸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내용이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